카엔이 포르쉐냐 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겠는 게, 안녕하세요, 911 오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결국 뵙네요. 아, 세상에 드디어 이렇게 낯설어 하는 것 같은 이런 표정으로. 아이, 석진이, 아이, 편하게 해. 아이, 편하게 해. 전에 근데 진짜로 영상에서 저희 모카도 언급해 주시고 해서 네.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많이 봤죠. 위스키 소개도 하시고 네, 차도 몇 번 했거든요. 세차도 하시고. 네네. 세차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세차에 진짜 진심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세차도 안 하고 왔어요. 해주실 줄 알고. 아니야?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저 봤어요. 이거 리뷰하시면서 카이엔이 포르쉐입니까? 타이칸이 포르쉐입니까? 그래서 살짝,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막말을. 아유, 이놈의. 그래서 오늘 한번 서로의 차를 타면서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부터 그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반짝반짝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이런 정도의 관리. 6년 된 차 치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근데 제 주변 동료들도 그런데 차를 많이 못 타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남이 태워주는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는 6년 됐지만 아직 34,000km 정도밖에 못 탔어요. 세핑이네. 세핑이죠.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 다음 차를 좀 빨리 바꾸고 싶은. 제가 펌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펌프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안에 이별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오늘 혹시 중고차 딜러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이제 이 상태를 바로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고 바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특별 찬스. 그러니 이제 그만 안녕. 이 차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드림카. 그쵸, 드림카 타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뚜껑이 열려야죠. 저는 여기는 열리거든요. 여기 살짝 이렇게. 이게 전체는 안 열리는데, 혼자서 타시고 막 이러실 텐데 왜 굳이 카이엔을 타세요? 당시에 이런 큰 차를 안 타보고 세단만 저는 몇 년을 타다 보니까 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차가 한번 사고 나니까, 사고 났다는 게 아닙니다. 사고 나니까 다음 차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시간도 없으시고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차에 질릴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차를 즐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네. 좀 더 즐길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한번 제가 오늘 911에 대한 뽐뿌를 바로 넣어드리고, 차는 역시 911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차 살짝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2016년 2월식이고요. 958 V2라고 하나? 그쵸. .2 하고 예. .2. 요즘 .3이 나왔죠. 뒤가 이렇게 이어진 걸로. .2인데 .2만 해도 사실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SUV 느낌이 딱 나고, 네. 확실히 카이엔 느낌이 딱 나는데 .3이 되면서부터는 카이엔인가 마칸인가를 살짝 헷갈려. 쿠페까지 나오면서 더 헷갈리게 됐죠. 네, 맞아요. 차 같은 경우 이따가 실내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후집니다. 그것면 괜찮은 편이에요. 포르쉐에서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저거 역시 쓰레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요? 역시 쓰레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2 PDLS인가 플러스 옵션을 했는데, 하이빔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꺾어주기도 하는, 이거 4포인트 램프가 되게 멋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딱 켜져 있어서 백미러로 딱 봤을 때 에이, 그냥 SUV네 이게 아니라 포르쉐네 하고 딱 비켜줘야 되는 그런 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안 중요한데,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딱 달려보면 하이엔 타고서 쭉 가면 앞에 차들이 샥샥샥샥 비켜줍니다. 1차선으로 그런가요? 하긴 걔네는 피해주죠, 2차선으로. 무조건 피해주죠. 꼬리를 만약에 붙는다 이러면 앞에 차한테 너무 수치스러운 또 환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그쵸. 바보 같은 행동 같아서 다들 이렇게 비켜주죠. 우리나라도 차선 고속도로에서 비켜주는 문화가 빨리 좀 생겨야 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감정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0km로 가는데 너 110km로 가서 나 비키라는 게 말이 되냐? 부터 시작해서 네. 그 사람이 과속하는 건 과속하는 거고, 넌 1차선으로 가면 안 되지. 넌 2차선으로 빨리 가야지. 그렇게 좀 사람들의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개념, 그런 관념,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아우토반이 정말로 도로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게 무제한 속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국민성 때문에 시민 문화가. 그래서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네. 아무튼 요 4포인트 램프는 그런 면에서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AFLS도 이렇게 꺾었을 때 오른쪽 꺾으면 얘가 약간 이런 게 조향성이 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걸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깜깜할 때, 정말 시골길을 갈 때, 지방을 간 적이 거의 없는. 지방에서 깜깜할 때 가셔야 돼요. 뭐 일단은 전면은 제가 뭐 이 정도로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으로는 뭐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트렁크 있어요? 트렁크요? 이렇게 뭐 뚜껑을 열면 트렁크 같은 건 없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포르쉐인데. 그런데 GTS네요, GTS. GTS는 포르쉐가 이제 차를 쭉쭉쭉 내놓다가 마지막에 그 차를 단종시키기 직전에 맞습니다. 이것까지 넣어주는데 니들이 그래도 안 살 거냐? 이러면서 선심성으로 옵션을 다 밀어주는. 저는 그걸 모르고 GTS가 이름이 뭔가 GTS가 멋있잖아요. 그래서 GTS가 나왔대 해서 이제 샀는데 그게 끝물이란 뜻이에요. 네, 끝물이란 뜻이더라고요. GTS 나오면 바로 페이스리프트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GTS를 더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포르쉐는 각 차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차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왔으니까 그 차들 전체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 가장 상태 좋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GTS만 중고차로 매입하시는, 그래서 그걸로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포르쉐는 중고차가 없다고, 주인이 바뀔 뿐이라고. 그렇죠. 포르쉐는 그리고 실제로 주행하는 차 중에 70%는 폐차되지 않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행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인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주 저렴하게 오신대요. 네네. 프렁크는 없습니다. 어쨌건. 네, 없군요. 엔진룸도 보니까 살짝 아우디의 느낌이 무슨 냄새? 아우디 냄새.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Q7이랑 공유를 하죠. 맞습니다. Q7도 공유를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아렉도 공유를 했죠. 차를 위해서네요. 사실 이런 고성능 자동차들이 그 차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 그만큼 에러도 많이 잡히고 성능도 좋아지고 안정성이 가한다. 확실히 품질이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페라리 같은 걸 타면 워낙이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에러가 수없이 나와요. 베타 테스트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라리나 뭐 맥라렌이나 이런 차들은 처음에 차를 딱 탔을 때 에러를 잡느라고 거의 한 달 이상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계속 무슨 에러가 계속 생기고 차가 중간에 퍼지고 뭐 공회전 잘 안 되고 뭐 이런. 카이엔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거 타면서 한 번도 점검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발판에 물이 고인 적이 있는데 물이 샜다고요? 밑에 이쪽에 호스 하나가 자주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년 차에 한 번 그게 오는데 저는 안 타다 보니까 한 5년 차에 와서 작년에 한번 호스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차가 물이 안 새는 차는 아예 없어요. 모든 차가 물이 들어가고 그걸 잘 빼주는 건데 근데 그 빼주는 호스가 막히게 되면 거기서 물이 넘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수석이 잠깐 젖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한 번도 딱히 문제 일으킨 적 없고 6년 동안. 6년 동안. 가끔 겨울에 이제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가 그럴 텐데 급격한 유턴이나 이런 거 할 때 득득득득득득득득 그거는 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사륜구동을 갖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다 그렇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중에서도 LST가 달려 있으면 그럼 득득득득 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 두 바퀴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쪽은 많이 돌고 이쪽은 덜 도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득득득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사륜구동 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몰랐던 사실이네요. 역시 이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래서 모카를 보시는 거죠. 네, 모카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차체 높이는 어떻게 돼요? 3단계로 왔다 갔다 하고 열어봐도 되나요? 예. 오, 이거는 한석진 씨의 풋살화 같은 건데 골프화랑 뭐 의자랑 장바구니, 그다음 요거는 뭐 포르쉐에서 보증 기한 내에 받아 가셔야 된다고 해서 브레이크 패드, 트렁크 네트나 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직 그냥 빙글빙글 돌. 여기도 뭐 있어요. 아니 여기 포르쉐에서 준 건데 이것도 아예 안 뜯어보셨어요? 진짜 대단하다. 담요네요. 담요네요. 자기 건데 6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6년 동안. 몰랐어요.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삼각대. 여기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타고 나면은 이게 내 생명을 지켜주는 데라고요. 이거 해야죠. 태워놓고 또. 그럼요. 이거 해야죠. 이거.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삼각대 세워놓는 것도 사실 이제 의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니에요. 삼각대 세워놓으면 좋고, 그거 안 되더라도 일단 수신호는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사고가 나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엔 차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차에서 탈출해서 펜스가 있으면 펜스 너머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2차 사고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거기서 내려서 수신호 하다가 차에 치여 죽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의무를 지어주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 목숨만 먼저 살려라. 그럼 일단 한 명을 살리는 거잖아.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높이를 높여져. 좋은데? 좋은데?
911엔 이런 기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그 고급감이 뿜뿜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것들만 다 치우시면 되게 고급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카이엔을 보면서 사실 카이엔이 이게 포르쉐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카이엔이 나올 때가 한 10년쯤 됐거든요. 그때 카이엔 나올 때 포르쉐 팬들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욕하고 막 도대체 포르쉐의 정신을 해치는, 흐트러 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비난했는데 포르쉐 오너들도 욕했고 그 비슷한 이제 경쟁하는 마세라티와 람보르기의 오너들도 야 니네 부르는데 SUV 만드네 왜 하더니 결국 자기들도 SUV들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재정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결과를 낸 걸로 봐서 과연 이 스포츠 브랜드라고 SUV를 내는 게 그렇게 죄악시 돼야 되는 일인가.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고 그 포르쉐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게 이 카이엔의 판매 성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포르쉐를 기사회생시킨 정말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뭐 일단 저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의 어떤 시각에서 봤던 더해라. 체크를 했고 이제 2021년형 911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제 차입니다. 저건. 어우 저 이거 혹시 이건가요? 아니요. 이거 안 돼. 여기를 밀어서 잠금 해제가 있어요. 오. 짠. 프렁크 이렇게 있어야죠. 여기에는 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 엄청 큰 거예요. 아니 사람도 들어가. 봐봐요. 내가 진짜 들어가잖아요. 그 집에서 쓰시는 반신욕 기구 있죠? 그거가 지금 엄청 넓어요. 일단 골프를 치신다 다른 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프백이라 그랬어요? 골프백? 야 진짜 내가 이거 보여줘야 되나? 골프백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게 자리가 의자가 아닌가요? 골프백 자리예요. 여기 어떻게 앉아?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 짐 올려놓을 때 이제 가죽 시트 상하지 마라 이래서 이렇게 딱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고. 시트가 되게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요거 컬러가. 이게 진정한 포르쉐죠 사실. 이 쉐입 자체가 네. 이게 911이다.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뚜껑도 키를 이용해서 오. 톱도 이렇게 닫을 수 있다고. 나중에 탈 때도 톱이 열려 있을 때 타면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잘 되진 않습니다. 왜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10초인가까지밖에 전파를 허용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10초가 넘어가면 멈춰. 이 상태야, 이 상태. 근데 버튼이 하나잖아. 네.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열려고 했는데 닫혀. 닫으려고 하는데 열리고. 너무 짜증나요, 이게. 그만 이거네요. 10초 땡 이거네요. 와 이거 엄청난 오류네. 엄청나게 다시 열리잖아. 토글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법규에는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 화장실 가서 이렇게 싸다가 중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전파법 때문에 10초 이상의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필요해요. 이 정도 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 거. 이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실내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한 번 더를 네. 딱 잘 맞춰서 하면 돼요. 끊어가야 되는구나. 뭔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막 15초면 5초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10초를 채우는 방식으로. 아마 코딩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는 안 해서. 소프트탑인 것 같은데. 소프트탑인데 이게 단단해요. 이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금속으로 돼 있군요. 마그네슘 톱인데 거기에 소프트를 얹은 거죠. 타다가 피곤해서 눈 떨릴 때 살짝 해가지고. 하석진 채널 대단하네요. 야. 달립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오빠 이런 거 막 달립니다. 진짜 나도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다 진짜. 바퀴는 이거는 또 무광으로 된. 이거 살짝 부끄럽긴 한데 무슨 옵션이긴 합니다. 이게 20인치인가요? 네. 20인치. 조금 부끄러운 건 이게 브레이크 로터 사이즈가 너무 작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911 하면은 까레라 S거든요 어지간하면. 근데 얘는 S도 아니고 그냥 까레라라서 로터가 좀 작은 거에 들어가 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괜찮아.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저 4,8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옵션. 아무도 몰라. 저 밑에 이거 열면 여기 불 들어오고 막 이거 여기 가까이 쫙 튀어나와야죠. 이거 안 튀어나옵니까? 그래도 스피커는 부메스터가 들어가 있네요. 스피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인데요. 옵션 가격이 480만 원.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사운드 좋더라고. 쪽하고 뒤쪽하고 타이어 사이즈도 달라요. 제가 썸머 타이어를 끼우려고 보니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썸머 타이어를 끼우려고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없어. 245였는데? 우와 6cm 차이가 나는 거네요. 폭이. 야, 너무 잘하신다. 게다가 21인치네요. 뒤는 더 바퀴가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휠도 더 크고 바퀴도 더 큽니다. 앞뒤가 달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 가운데 센터 바퀴 축에서 여기까지 거리 자체도 저거보다 반 인치가 큰 거잖아요.
XF인가 뭐 FX인가 그 오토바이 뭐지? VF인가? 약간 이 상태로 간다고. 신발을 올려라 이러면서 네. 막 약간 요 상태로 가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타려고 만들면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잖아요. 네. 엔진이 뒤에 있고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무게가 뒤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뒷바퀴가 미끄러져서 과부 제조기처럼 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포르쉐 GT2 같은 경우는 과부 제조기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어요. 귀가 돌아버리면 그걸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진짜 레이서 아니고서는 못 잡는 그런 차가 돼버려요. 근데 옛날에 포르쉐 뭐 993이나 그때 차들은 터보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로 일반인들이 조종을 못했어요. 지금의 포르쉐 911은 이 뒷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트레드도 크게 하고 더 직경도 크게 하고 이러면서 차가 안정감 있게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뒤에는 트렁크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여보세요. 애끼 이 사람아. 애끼. 트렁크는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 오! 여기에 엔진 오일 뒤에 있고, 아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요것도 뒤에 있구나. 그 다음에 요 팬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에어 필터랑 이런 것도 교환할 때도 그래도 좀 교환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족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열 필요가 있죠. 오 스포일러 다운포스를 받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바람이 다운포스도 해가지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히터쿨러가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방열판이 있네요. 속도가 80km 이상으로 되면 이게 열리거든요. 그때는 냉각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아래쪽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지금 저희야 그냥 바람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런데 기어 넣고 또랑 이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에어로다이나믹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그 포르쉐는 사실 이 차를 가지고서 그냥 시중에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차 그대로 이걸 레이스에도 투입해야 되니까 투입했을 때도 최적의 성능이 나오게 하는 그 최적 적점을 잘 찾아내는 메이커인 것 같아요. 만약에 992가 처음 나왔을 때 레이스에서 성과를 못 냈다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을 것 같아요. 처음 디자인 나왔을 때 992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992가 GT3 레이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포르쉐가 그렇게 디자인한 건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진짜로 지금 제 차를 아까 이렇게 좀 봤고 차를 보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썼을 만한 거를 지금 보니까 카엔이 포르쉐냐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겠는 게 정밀한 그 에어로다이나믹이나 더 잘 달리기 위한 기술들이 그만큼 축적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덩어리 덩치 한 명 데리고 와서 우리 새 식구야 이러는 걸 보면 처음에 반발할 만도 했겠다. 예, 이해는 가네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 아까 이렇게 살짝 들렸을 때 뭐 안에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공명 사운드 그 다음 뒷바퀴 살짝 높은 거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카이엔, 파나메라 이런 차가 나오는 걸 정말 반대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르쉐를 타는데 계속 911만 탈 수는 없잖아. 결국에는 뭔가 SUV나 뭐 패밀리카가 필요한데 거기 마땅한 차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포르쉐가 그걸 해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었네. 911만 탈 게 아니고 그 다음 차도 계속 포르쉐의 그 정신이나 그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싶은데 그때 그걸 할 수 있는 차가 나와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부로 이제 가서 한번 달리면서 한번 알겠습니다. 진짜 이 차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마음속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엔 911 사게 만들 테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 포르쉐 오너가 저 시동을 어디서 거는지를 지금 헤매고 계시면 안녕하세요 911 오너입니다. 오! 열리죠 당연히. 우와! 됩니다. 포르쉐니까. 되죠. 안녕하세요 911 오너입니다. 옆에 트럭이 위에서 지켜보면서 너희들 뭐하니 같은 눈빛으로 우리 집 애들을 뒤에다 태우고서 뚜껑을 열고 자주 가는데 이게 로망이었거든. 네. 애들 둘을 뒤에 태우고 온 가족이 이렇게 포르쉐를 타고 가는 모습을 전에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나도 언젠간 성공해서 저걸 꼭 하고 말 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 태우고서 이렇게 도심을 이렇게 가면 애들이 창피하다고 제발 좀 사더라고. 이게 뭐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나 어릴 때 저거 태워줬다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되잖아. 이 카이엔하고 이 차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카이엔 더 비싸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특별한 경험만을 위하면 사실 이 차가 더 덜 맞는 거죠. 이 버튼이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인데요. 네.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차의 파워가 더 세져요. 요 버튼 누르면요? 네. 오! 타야 된다니까. 사실 레이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레이스에도 일정 시간만 딱 힘을 내주는 뭐 F1 같은 경우는
컬스라고 해서 키네틱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스트 기능이 갈수록 재미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재미를. 맞아요. 제가 그동안 흠모해 맞아왔던 모카 우리 김한용 편집장님과 차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 믿고 유튜브 대충대충 하는 인간들 지금 짜증났는데, 아, 참 이렇게 보니까 대충대충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네. 정말 열심히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소망하는 건 오늘 일단 모카와 콜라보를 했다는 것과 하나 더 하자면 모카 구독자 중에 7,000명이라도 좀 와달라고. 700명은 가실 수 있을 듯. 정말 좀 아, 700분 꼭 가주세요. 네, 여기 저희도 구독과 좋아요. 차 컨텐츠가 좀 있습니다. 와서 제 것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는 이렇게 대충 마무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나중에 썸네일로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썸네일로 보면 보통 이런 거 안 쓰더라고요. 썸네일용으로 뭐 찍어놓고는 다 다른 거 없어. 네, 역시 카이엔은 포르쉐가 아니죠. 카이엔 좋은 차죠.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어쨌든 역시 포르쉐는 911이다. 다시 한번 느끼고 가네요. 한석진 씨 미안해요.